네, 자, 이제 오늘 공시법 첫날입니다. 보시고 원래 어저께 수업이었죠. 어저께 이제 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의 졸업식에 꼭 와야 된대요. 갔더니 축사를 하는데 3분만 하래요. 그래서 3분 하고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시고 오늘 첫날인데 보세요. 이제 보시고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공시법 돼 있고요. 이제 다른 과목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고 이제 보세요. 일단 공시법 파트인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일단 공시법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번 수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학원 오시기 전에요. 부동산 공시법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흔히 쓰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일단 하나의 명칭일 뿐이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하이랍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하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하나 보세요. 일단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가 3개 있죠. 자, 집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이 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시란 말이 있고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그러면 뭐와 뭐가 있다? 그렇지. 부동산 하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토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건물이 있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부동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공시란 말이요. 되게 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면 공시란 말은 한자로 좀 이렇게 해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자. 이게 공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공시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등록이 있다. 이렇게. 등기와 등록. 혹시 민법 시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점유라는 말? 들어봤죠? 점유. 근데 점유는 그거는 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건 빼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묶으면 법이 나와야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럴까요?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토지 등록. 자, 혹시 이제 보세요. 토지 등록인데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지적 공부라는 말.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거. 그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있어요. 이제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고요. 정식 명칭은 되게 길어요. 원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써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되는 두 개 법률 딱 나오고요. 그럼 또 이제 건물 보세요. 건물을 등기해야죠.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얘는 뭐다? 건물을 등기한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왜냐하면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둘 다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물을 등기한다.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또 이제 건물의 등록. 건물 등록합니다. 자, 보세요.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예요. 근데 그거는 거기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세 번째가 건축법.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 있죠. 가격 공시하는 거. 그게 이제 법이에요. 부동산 가격에 공시하는 법률입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요. 공시법은 크게 16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3가지 돼 있고. 또 3가지인데 또 하나. 건축법 보세요. 건축법은 얘는요. 건물을 등록시킨 장부예요.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 글로 보내놨어요. 부동산 공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은 2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다?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이렇게 2개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래요. 그럼 이제 봐요. 요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자, 그럼 봐요. 정식 명칭은 따로 있는데 2개를 묶어서 지금 공시법 그랬죠. 그러면 이 2개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게 공시라는 제도예요. 공시. 자, 또 보세요. 공시 뭔가. 자, 이런 것도 가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이제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요. 자기의 토지를 을한테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민법에서 요 갑은 뭐라 불러요? 그렇지. 매도인 그러지. 을은 뭐다? 매수인. 그럼 이제 봐요. 갑은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갑이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갑.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조금 부풀린다? 아니면 많이 부풀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매수인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알아봐야 돼. 두 가지를.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죠. 혹시요? 자,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자,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충분히 가능해요. 저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해야지. 이렇게. 자, 또 만약에 이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봐요. 우리 토지 사가지고 이 토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죠. 그럼 이거 알아봐야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또는 이 토지에 보세요.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갑한테 매매 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갑한테 갚으러 요구하거나 매매 대금에서 1억 원 제외해야 되겠죠. 이것도 알아봐야지.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이게 이제 알아볼 사항입니다. 하나,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이제 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을이 저 토지에 지번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중요하죠. 지번 확인해야죠. 이제 계약에서 이제 가장 기본 사항이죠. 이렇게. 자, 또 보세요. 우리 토지를 좀 살려고 그러죠. 우리 이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봐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그럼 이제 요 지목. 요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토지 면적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지. 이제 면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병의 토지예요. 그럼 이제 경계 어딘지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지. 경계. 그럼 뭔가 하면 봐봐요. 이제 계약 관련해서 매수인 을이 이제 저 토지에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권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묶어서 여기를 권리관계라 불러요. 첫 번째죠. 이렇게. 또 하나, 저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공과들아. 여기 묶어서 여기는 토지 표시라 부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매매계약 관련해서 이제 매수인 을이 토지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더라. 첫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보세요. 그러면 을이 저 토지에 이제 권리관계가 궁금할 때는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여기서 이제 요 등기부, 요거에 관한 법이 뭐다? 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 자, 을이 요 토지에 토지 표시 궁금해요. 토지 표시. 그때는 이제 저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토지대장. 그렇지. 이게 이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지적공부라 불러요. 여기서 이제 요 지적공부, 요 지적공부에 관한 법, 요게 무슨 법? 요게 공간정보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봐요. 현재 요 두 개 법률은 요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공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고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해요. 등기법 문제 12문제 나옵니다. 그럼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합쳐서 24개. 그럼 이제 나머지 16문제는 세법. 그리고 우리 공시법 세법 한 과목이에요. 그럼 공시법 세법은 과락 어떻게 정해요? 합쳐서 해요. 그냥 40이 나오면 되죠. 이렇게. 대시고 이제 무시고 이제 계획을 딱 세울게요. 일단 24개 나오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자, 공간정보법 12개 나와요. 12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요. 요거 12개 맞으셔야 돼요. 응? 12개 다 맞으라고. 속으로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돼요. 자, 봐요. 이유. 혹시요. 학원 오시기 전에요. 공간정보법, 지적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사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세요. 요건요. 12문제 나오면요. 적어도요.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기출문제예요. 봐요.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공법. 공법 좋아하죠? 자, 봐요. 공법에 국토법이 12문제 나와요. 근데요. 요 법은요. 국토법의 한 3분의 1배도 안 돼요. 양이 작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를 다양하게 못 내요. 그래서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체험은 이제 딱 잡으셔야 되죠. 또 이제 보세요. 등기법. 이 등기는 얘는 참 만만치 않아요. 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법대 강의를 가면요. 저 등기법은 4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민법 공부 다 하고 나서 9회 공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했고 이제 을이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딱 줬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럼 을은 소유 잡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아니죠. 그게 뭔가 봐요.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줄 했고 넘겨받았다 부동산을. 을 갖고 있죠. 자,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뭐까지? 등기까지.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민법에서 사고를 다 치고 그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등기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등기 언제나 민법과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민법과 등기를 같이 배우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오히려 등기를 좀 알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민법과 등기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12문제 나오면 시험 보러 하시면요. 8개 맞힐 수 있어요. 올해 많이 줄였어요. 자, 작년 10개 그랬거든요. 올해 2개 줄였어요. 8개로 이렇게. 이유가 뭔가면, 이 등기법이요.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계속. 근데 아마 올해 시험도 쉽게는 안 나올 거예요. 뭔가 하면 작년 수준과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해서 뭐 8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24개 나오면 몇 개 맞추는 거예요? 20개.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20개 맞으면 몇 점? 50점. 50점이고.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점 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획대를 세우시고, 근데 편하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공간중고법. 가장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초반에 공부하실 때 여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아. 그래서 밑 딱 잡아놓으면요. 얘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제. 제 포인트에서 일단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렸어요. 공시법이 뭐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단 수업은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공간중고법. 왠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민법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 수업을 좀 들으시고 그 후에 등기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시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수업은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자, 보시고 이제. 자, 또 하나 보세요. 명칭. 이제 공간정보법 되어 있습니다. 그 책 한 표 볼게요. 자, 책에서 그 본문 내용 앞에요. 그 본문 내용 앞으로 가세요. 본문 앞에 16페이지. 여기 보라색 종이 있죠? 목차 한 표 보세요. 목차. 목차. 자,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올해 계획 뭐예요? 시험 붙으면 되죠? 계획을 주고 그 어차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면 이게요. 1년간 꼭 하시면 되고요. 그 또 하나 뭔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월달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하면 이제 피곤하죠. 3월달 쉬어. 또 쉬다가 또 한동안 쉬다 보면 또 창피하잖아요. 또 나옵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피곤하면 또 얼마 또 쉬어.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 그래서 1년간 출석하시면 거의 다 붙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시험 붙고 나잖아요. 어디다 누가 물어봅니다. 그럼 꼭 그럽니다. 나 3달 만에 붙었다? 꼭 이럽니다. 그럼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요, 한 2, 3년 한 사람들이에요. 2, 3년 하고 나서 어디에 나가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3달 만에 붙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요, 7월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5월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5월에 하고 나가지고 이럽니다. 내가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붙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래서 자, 들으시고. 책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목차 나와 있죠. 목차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정신명칭 한번 보세요. 정신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정신명칭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세요.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 딱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목차라면 잘 보셔야 돼요. 법학 과목은 특히. 이제 목차 한번 적어볼게요. 1장. 1장 제목은 총칙돼 있습니다. 그럼 또 똑같아요. 자, 민법책 제일 앞에 뭐 있죠? 민법 총칙 같은 구조죠. 총칙 파트고 총칙 파트는 주로 그런 거 나와요. 뭐 법률의 의, 목적, 역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째 여기는 고체 2절 가면은 용어정의라고 돼 있죠. 거기가 시험 나와요. 용어정의 파트가.
그래서 총칙 파트는 용어 정의 딱 보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공간정보법을 들어온 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용어만 잘 끝나면요, 한 절반 끝나요. 용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어장. 이거 이제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2장의 제목은 토지에 등록돼 있죠.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 또 이제 이렇게요.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는 6가지 있습니다. 토지에 이제 또 올라야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렇지. 경계, 좌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예요. 자, 다시 자 보세요.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자, 지번은 매년 시험 나와요. 한 해 하나씩 꼭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지목은 보통 한 해 2문제 나와요. 한 해 2개씩. 그럼 이제 경계 면적은 흔히 둘 중에 한 개 나와요. 자, 근데 최근에 27, 28, 29 3년간 경계가 시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은 뭐 나온다? 올해는 면적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돼 이제. 그래서 4가지 보셔야 돼. 지번, 지모, 면적, 경계 4개 딱 보셔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 딱 정리하고 여기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좀 더 볼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3장. 또 이제 보세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토지를 등록해야죠. 그래서 토지를 등록한 장부. 요게 이제 지적 공부라 불러요. 3장에 이제 지적 공부. 자, 그럼 또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 흔히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요, 외운다 아니고 잘라본다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이게 이제 지적 공부.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적 공부는 종류가 뭐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 묶어서 지적 공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험 보러 가시면요, 그 지적 공부는 그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 물어보는 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등록상,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이제 그 뒷부분은 아직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그럼 이제 보세요. 제목.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 이렇게.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시켰어요.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4장이에요. 4장에 토지 이동 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토지 이동.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죠. 근데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어요.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이 자가 다를 이자예요.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토지가 변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겠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게 이제 지적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지 이동. 토지도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사유가 이제 다른 말로 토지 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사유가 이제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보셔야 돼. 토지 이동 사유. 또 이제 그리고 이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특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온 사항이에요. 축척 변경.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잘 보셔야 되고 축척 변경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지적 정리 파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적 정리인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돼. 이 토지동은 지금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 불일치예요. 그럼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게 지적 정리예요. 근데 여기가 그리고 문제는 이 파트가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요 2개 내지 3개 나와요. 최근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 정리 파트 이렇게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또 보세요. 문제 12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12개 나오면요. 여기 4장 파트 여기가 보통 한 5개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양도 많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또
토지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가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이제 5장이에요. 이렇게. 5장의 지적 측량. 자,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자, 우리 시험이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된 테크닉한 사항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인 사항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을 하시면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 절차,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사항입니다. 대상 하나, 절차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지적 측량, 그 제일 뒤에 가면 그거 있어요. 또 하나.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 또 이제 보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야 돼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자, 요거는 무슨 뜻? 말 그대로. 그렇지. 지적 측량이 적법한 자인지를 심사해 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요것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12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막.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시험으로 딱 갔더니요. 생판 1000개 다 딱 나왔어요. 생판 1000개. 그럼 그런 문제는 많으면 한 문제예요. 많으면. 28회 때 29회 때죠. 작년.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딱 한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제 뭐 지랑 벼룩이 막 나왔었어요. 쥐, 벼룩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별 쓸데없는 문제 하나 냈었어요. 틀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어차피 다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또 하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 이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책이 이제 이렇게 한 장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10페이지, 여기가 11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 읽었죠? 다 읽었죠? 딱 넘기려 했는데 뭘 봤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그래서 또 읽어. 이렇게. 또 읽었어요. 또 넘기려 했는데 뭐 봤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왠가면요. 자, 요 책을 읽을 때 막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요 가운데 제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제목을 잘 안 본대요. 그냥 내용만 계속 읽어. 내용만 계속 이제 막. 그러니까 머리가 저기 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을 보셔야 돼. 어느 부분인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장에 토지 등록인데 토지 등록에서 이게 집원에 관한 건지 지목인지를 미리 딱 머릿속에 딱 찍어 놓고 그러고 봐야 정리가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 책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조금 이제 생소한 법이에요. 생소한 법. 어려운 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용어를 좀 잘 잡아놓으시면 의외로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수업은 여기를 먼저 수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2번 정도. 2번 정도 하면 끝나요. 딱. 그래서 크게 막 부담이 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좀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어요. 용어 해결된 문제 그건 쉽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3페이지 가시죠. 자, 3페이지 보시고 책을 한번 딱 보세요. 책 보시면 그 제목 바로 앞에 밑에 보면 출제 경향 및 출제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그 표를 일부러 그려놓은 이유가 뭔가요? 책을 볼 때 미리 좀 보시라는 소리예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최근 10년간 딱 2문제 나왔고요. 크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총칙 파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외우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셨고. 지금 특징이 있어요. 1월달, 2월달 오신 분들 특징. 자, 막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획을 세워요. 네, 그날 수업은 다 외우고 말리라. 계획은 세우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 외울 거와 안 외울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외워보니 뭐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과 아니면 자꾸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비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수업을 방해해도 우리 수업합니다. 이제. 자, 1장 총칙. 첫 번째 이제 오시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가 의가 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면요. 지금 요 말이 나왔어요. 지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표현인데, 자, 보세요. 지금 명칭이 지금 공간정보법 그랬죠. 요게요. 요게 3년 전에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정식 명칭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이었어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이제 그리고 또 그 10년 전에는 법률이 3개가 있었어요. 별도로.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가 측량법. 두 번째가 이제 수로사법, 지적법 3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이제 봐요. 이런 말하면 좀 곤란한데 우리 흔히 그거 아시죠? 4대강 사업 아시죠? 4대강 사업. 이게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봐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측량법 하나, 수로사법 하나, 지적법 하나, 법 3개가 따로 있었어요. 별도로. 따로 있었는데 이게요. 이 3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지적 측량. 토지를 측량하자. 그럼 봐요. 4대강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법 3개가 자꾸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3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온 법률이 이거예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요거만 대상이에요. 지적법 파트만. 그래서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4대강 사업 끝나고 역시 욕 먹고 있죠. 이 명칭을 싹 바꿨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온다? 지적법 파트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지적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흔히 이렇게 할게요. 뭐 공간정보법, 지적법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돼. 같이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왔어요. 지적이라는 말이 보셨고, 자 지자 이거 하세요. 지자는 무슨 지자? 땅지자. 적자는 이건 장부적자 그래요. 장부적자.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지적의 의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칠판 보시고 목차에서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 그랬죠. 3장은 지적 공부 그랬죠. 요거를 묶으면 지적이에요.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요 딱 세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의 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책 좀 보세요. 그래서 일단 서설 뭐 줄 기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1 보시면 3페이지 1번에 보시면 협의에 따른 3요소 돼 있죠. 그 끝에 체크하세요. 제일 끝에 줄에서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체크하고 그다음 지적 공부에 그다음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일 끝에 동그라미 1, 3, 3개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세요. 4페이지. 자, 1번 체크합니다. 자, 등록 객체. 거기 토지예요. 첫 번째 토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체크하세요. 1번에 양가로 2번. 자,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자, 그다음 줄 그세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 그 말이 포인트예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 포함하며 좁게 보면 일필지가 대상이 된다 돼 있고.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이 토지를 좀 이렇게 했죠. 토지를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랬죠. 그 문제가 보세요. 지적에 나온 토지, 이 토지에는 하천은 포함 제외. 하천이 포함된 거예요.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하천 포함 이렇게. 하천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고. 그럼 2번은 이제 자, 등록 공부는 체크하세요. 지적 공부 명칭만. 자, 3번에 보시면 등록. 그 3번에서는 양가로 2번 별표. 자, 보세요. 자, 국토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자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그럼 다시요.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토통부 장관. 원칙 보세요. 원칙.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국토통부 장관이 등록을 다 시킬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4번에 1번. 체크하세요. 등록 주체. 자, 첫 번째 줄.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록 주체는 자, 줄 보세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청장이다. 명칭이 지금 이렇게 돼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청장이 있고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럼 봐요.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 국장이 등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누구에게 유임시켰다? 지적소관청에 보셔야 돼요. 하나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갖다 이렇게 하세요. 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자, 지적.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의 의.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나 추가. 이렇게 하세요. 추가. 그래서 이해하세요. 다시.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이제 실제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지적소관청 나왔죠. 여기 그렇게 불러요. 아까 우리 한 단어였어요.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명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거기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의 부분은 읽어보시고 외우시거나 글 파트는 못 돼요.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와서 이제 2번 가볼게요. 법의 목적 두 번째. 자, 법의 목적을 이렇게 해요. 법의 입법 목적 그래요. 입법 목적은 다른 말로 법을 둔 이유 그 말이죠. 여기가 이제 법률 1조 내용입니다. 1조 이렇게 보세요. 자, 또 다시. 자, 이렇게 해서요. 한 13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법 3개 따로 썼어요. 측량법, 수로사법, 지적법 3개 따로 있다가 한 개로 묶었죠. 이유는 뭔가 하면 요 3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그 목적이 뭐다? 토지를 측량하자. 같은 목적이니까 한 개로 묶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뜻이에요. 되고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입법 목적은 이제 그 책에 줄 준 거 놓으세요. 보라색 종이 법률 1조 내용. 첫 번째는 자,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첫 번째 한 가지예요. 똑같은 거 추정해요. 측량. 책에 줄 거 놓으세요. 딱. 또 봐요.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는 이제 두 번째 지적 공부. 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또 이제 요 둘을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예요. 그다음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있고. 그럼 또 두 번째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다시 볼게요. 크게 이제 보시면 1조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보시면 이제 이 2가지가 이제 목적에서도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되고. 이제 이 2개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예요. 이렇게.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는 뭐 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두 번째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요건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요거 이렇게. 영체에서 지금 측량 및 요거 있잖아요. 수로사. 요게 뭔가 하면요. 바다를 측량해서 하천 측량해서 해도 그리자 그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나온 말이 요 말이에요. 해상교통의 안전. 근데 요거는 지적과 관련은 없죠. 요건 빼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하나 뭐 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 박스 밑에 체크하세요. 1번은 이제 요거 있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 장 가시면 또 있어요. 2번.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자, 또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옛날에 여기가 시험에 조금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나오면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요. 1, 2, 3, 4, 5 쓰고, 여기를 싹 바꿔놨어.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렇게. 몇 번? 3번. 자, 관리랑 개발 달라요? 달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세요. 현재 지적법 파트는 뭔가 하면요. 이 토지가 어떻게 쓰이냐 알려만 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 그냥 이제 도시개발법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개발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와야 돼 이렇게. 개발이 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예요. 하나고 또 보세요 또. 이제 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5 딱 적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를 싹 지우고요. 여기 가세요. 공공복리 증진 몇 번? 자, 근데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그게 왜 답이야? 법의 규정이 없잖아요. 문제가 뭔가 하면 봐요. 우리 흔히 보면 옛날 시험 문제는요. 정답은
틀린 말, 나쁜 말을 주죠.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좋은 말을 줘요. 번지수가 틀리게 나온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 문제는요, 지금은 아는데 막상 시험 보면은 어렵습니다, 이제 읽어보셔야 돼, 비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가끔 뭐 뜨는 파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자, 3번. 3번에 이제 지적제도 분류라는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지적제도를 이제 분류해야죠.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막 외우시거나 그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뜻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보고 다시 따져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이거였어요. 역사적 발전 과정. 이거죠, 이제. 지적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다시. 자, 좀 전에 했어요, 우리.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럼 봐요. 소관청이 토지 등록을 왜 시켰어요? 지적 공부로 뭐 하려고? 지적 공부로 세금 받으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지역이에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라 그래요. 어느 나라라. 원래 지적제도가 나온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렀어요. 흘러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제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그러죠. 국민당 대들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세금 거들라고 지적 공부를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호응을 안 해. 살짝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그렇지. 저기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법지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1950년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제도가 세금과 법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이랑 이거 외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그리 불러. 다목적 지적 이렇게. 그래서 명칭책 가세요, 이렇게. 세 가지. 명칭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세지적 왔어요, 세지적. 자, 그럼 다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보세요.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그러면 자, 세지적 제도화에서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세금 걷자 뭐 따라서? 그렇지. 면적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세지적은 면적 중심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봐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그럼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그때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경계 중심. 이게 표현하죠. 자,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그럼 갑과 을의 소유권을 보려면 제일 먼저 이게 나와야죠. 경계가. 경계가 나오면 소유권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지적은 뭐가 중심? 경계 중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목적은 말 그대로예요.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다목적 지적입니다. 보시고 여기는 책에서요. 동의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종합지적, 통합지적 쭉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보셨고 이제 그래서 하나, 세 가지 비교. 명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야죠. 경계 표시 방법. 토지 경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볼게요. 두 가지. 요 이제 자, 도회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이렇게. 자, 명칭 그대로. 자, 경계 표시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도해 지적. 도해 지적의 말은 이거죠. 그림으로 풀어놨다. 도해 지적.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던 여기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도해 지적이에요. 그럼 이제 또 봐요. 좌표 지적은 뭔가 하면요. 경계를 이제 이렇게요. 갑의 토지죠. 여기다 점을 찍어요. 경계 점을 이렇게. 찍어서 요 점들의 좌표를 구해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 계산한다. 이게 좌표 지적입니다. 명칭 비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자, 도해 지적.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뭐예요?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흔히 그거죠.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이렇게. 문제는 자, 도해 지적의 단점은? 자, 봐요 이제. 문제가 제 토지가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으로 줄여야죠. 자, 봐요.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500분의 1. 요거는 무슨 뜻? 또 이제 500분의 1로 줬다 그러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치. 500분의 1은 이거예요. 지도의 1cm는 500cm. 몇 미터? 5미터.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럼 뭔가 하면 500분의 1 말은요. 실제로 5미터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지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 또, 자, 다시. 축척이 6,000분의 1이래요. 6,000분의 1. 무슨 뜻? 60m를 지도의 1cm는 6,000cm. 그럼 얼마? 60m. 이 말이죠. 그럼 봐요. 6,000분의 1은, 자, 이렇게요. 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운동장을 6,000분의 1로 딱 그리면,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래요? 자, 60m가 1cm니까, 120m는 2cm. 2cm지. 그럼 봐요. 운동장을 요만하게 한 별 딱 그려놓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비로 똑같이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게요. 정밀도가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해서 500분의 1 무슨 뜻? 1cm는 5m. 미터로 바꿔버려. 미터로 이렇게. 6,000분의 1은 1cm가 60m. 이렇게 해야 문제 잘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도해적은 문제가 있어요.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밀도 어떻게 올릴까? 그렇게 나온 게 뭐다? 이게 좌표지역입니다. 좌표지역이고 이렇게 해요. 갑의 토지죠.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을 찍어서 측량을 다시 해요. 이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하자. 그게 뭐다? 그게 좌표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예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어저께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자, 어디죠? 충무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시가 비싼 토지 있죠. 어디예요? 공시가 가장 비싼 토지. 명동? 명동 뺏긴 지 오래됐어. 상업은행은 한 15년 전에 1등이었고 지금은 거기에 충무로예요. 대학극장 앞에. 지금 내추럴 퍼블릭 화장품 가게가 1등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 1제곱미터당? 1억. 1제곱미터당. 그래서 이제 평이니까 한 평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3억이 좀 넘습니다. 한 평당. 한 4억 가까이 될 거예요. 올해 오르면 또 이제 한 6억쯤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다시. 지금 제가 한 평에 6억 그랬습니다. 한 평에 6억. 자, 그럼 봐요. 한 평이 얼마나 크기예요? 3.3 제곱미터. 한 번 더. 3.3 제곱미터는 얼마나 크기예요? 가로 세로 1.8m예요. 그러면 이제 농 잡아서 이렇게 할게. 2m, 2m 이렇게. 그럼 2m야 여기야. 2m. 잘라야죠. 자르면 이제 1m죠. 여기가 1제곱미터예요. 여기가 충무로야. 내추럴 퍼블릭. 그럼 요게요. 2억이란 소리예요. 이게 2억이라고. 자, 봐요. 그럼 문제가 여기. 자, 충무로를 이제 뭐예요? 6,000m를 딱 그립니다. 60m가 1cm죠. 1cm는 얼마예요? 그래요. 봐요. 2억짜리니까 1m, 1m가 근데 좀 더 하나 못 찍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근데 보세요. 충무로에서 지적도 대충 그려주면 이제 값과 칼빈 나왔나? 큰일 나요 이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이렇게 따로 그리는 거예요. 좌표로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좌표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우리 그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요. 어플이 있어요. 지적치 않은 어플이 따로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어플 하나 다운받는데 300만 원 정도 든대요. 지적치 않은 어플 하나 다운받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요. GPS 켜고요. 출지에서 슬슬 걸어낸대요. 찍으면 면적이 나온대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다? 좌표지적. 그럼 좌표지적 장점은? 정밀도가 높다. 단점은? 비싸겠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경계에 막 이상한 숫자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도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 이제 그럼 제가 요거 가야지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토지 등록하는데 등록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차원. 다시 이제 두 가지. 다시 여기 이제 2차원 지적이 있고 3차원 지적이 있다. 자, 2차원 지적은 우리 그렇게 해요.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이렇게.
도면 자주 보겠죠? 도면이 2차원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제 평면화시 갖다 이렇게. 3차원 지적은 여기다가 높이까지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봤나요? 이게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어디 다리를 놓는다. 그럼 그 다리를 이렇게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실제 영상 보여줄 수 있죠. 위에서 쭉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뭐다? 3차원. 다른 말로 이제 입체 지적, 공간 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병신 보시면 되고. 그럼 또 이제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2차원, 3차원 무슨 지적일까요? 2차원. 그럼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지적도를 딱 떼봤어요. 지적도. 그럼 봐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한강이 흐르고 있다. 한강에는 다리가 몇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맞아. 정답이야. 자, 봐요. 그럼 봐요, 이제. 그러면 이 한강 지역에 지적도 딱 떼보잖아요. 지적도를. 그럼 한강 다리는 이었다, 잘랐다. 한강 다리는 지적도에 그렸다, 안 그렸다. 안 그래요. 없어요. 왜 안 그릴까요? 자, 지적의 대상은 토지죠. 그 다리가 토지예요? 아니죠? 그게 뭔가 우리가 2차원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지표 면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강은 수면이 지표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진짜 지적도입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또 쉬는 시간에 막 뛰어서 차에서 관광지도 딱 꺼내왔어요. 여기는 그렇다라고 우기는데 그거는 관광지도고 지적도 이마도에는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요. 지적도 이마도에 지하도로 고가도로 그려야 말아요. 안 그립니다. 우리 완전 지표 몇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제 이거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등록 의무에 따라서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등록 의무가 있냐 없냐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소극적이란 말은 이거죠.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이제 억지로 해줘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란 말은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강제로 간다. 이게 적극적 지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나라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합니까? 국장 그랬죠? 그래서 등록이 이제 국가의 역할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그 박스 있죠? 거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뭔가 하면 현재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 한번 보고 가야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누가 물으면 법지적 그러세요. 왜 법지적이에요? 여기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 물어온 법지적 그러세요. 그런데 실질은 뭐다? 세지적이에요. 어느 나라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왜 세지적? 지적 공부로 세금 걷는 공부를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또 이제 또 하나. 자, 문제. 자,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나와 다시.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 국어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난쳐요. 지향인지 지양인지 이렇게. 지향은 하지 말자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비교. 다시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뭐고? 원칙은 도해지적. 우리가 예외적으로 좌표적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나올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게 이제 요구가 이전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 볼 거고. 자,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2차원적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등록 의무는 적극적 적이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용어 정 읽어보시고 여기도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말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마저 보고 나갈게요. 자, 네 번째 요거가 있어요. 이제 법률의 기본 이념. 또 똑같이 같이 나온 사항이에요. 같이.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국정주의다. 자, 만들어 보세요.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해주자. 또 이제 지적은 그랬죠? 이 지적은 다른 말로
토지 표시 그러면 돼요.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결정한다. 이거 이제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하나 첫 번째. 하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지적 등록주의다. 자, 기억하세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뜻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이제 보세요. 자, 같이 묶어 놓을게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자, 봐요. 을의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전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그 을의 토지는 지목이 전이에요, 대예요? 아직은 전이에요. 왜 전이에요? 전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말이고. 이 토지는 언제 지목이 대가 된다? 대로 등록된 때.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제가 이거 이제 형식주의, 동주의입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 중요해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지적 공개주의다. 또 지적 공개주의는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주자. 뭐 공개주의죠. 보시고 그 3번에 2번 책 가세요. 책에서. 보시면 2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공개주의 실현하는 방법 나와 있죠? 첫 번째 책 가세요. 지적 공부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우리가 지적 공부 열람할 수 있죠? 청구 보여주니까 공개주의 표현이 있지. 그 다음 책 가세요. 2번. 2번에 지적 측량 성과라고 돼 있죠. 성과 동그라미. 성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서류예요.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하고 나면 그 서류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성과 이렇게. 그리고 3번. 3번에서는 두 번째 줄 중간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경계 복원 측량 체크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뭔가 하면 도면을 딱 봤더니 도면에 경계가 올라가 있어요. 문제예요. 도면을 가지고 토지 딱 가면은 이 경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다시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은 무슨 측량? 그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러면 경계 복원 측량은 공개주의 표현이다 아니다? 표현이지. 경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공개주의. 그래서 그 책에 줄만 딱 걸으세요. 공개주의 표현 세 가지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이거 가야죠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을의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현재 대로 쓰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을은 이 토지 뭘 바꿔야 돼요? 지목 바꿔야죠? 그럼 이제 이래요. 을이 소관청에 딱 갑니다. 소관청에 딱 가서 지적 소관청에 이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봐요. 을이 지적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요, 안 해요? 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소관청은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어요.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지목을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나가서 확인하고 바꿔준다? 확인까지 해야 돼요. 그럼 소관청은 봐요.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죠. 몰라도 확인했죠. 묶어서 이제 여기를 불러. 실질적 심사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류 심사 플러스 실상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이것도 줄 하나 거야 돼요. 책좀 잠깐 보세요. 자, 9페이지 그 4번에 2번 실질적 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 두 번째 줄 중간 보세요. 자, 토지 동시에 지적소관청이 자, 줄 그세요. 토지 이동 조사나 지적 신양을 실시 체크하세요. 그 말이 나와야 돼. 뭔가 한번 봐요. 이거예요. 지금 소관청은 지금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죠. 몰라 또 확인했죠. 묶어서 얘기해 볼래요. 묶어서 이제 실질적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명칭 찾고 계시면 돼. 무슨 뜻인지. 이제 명칭 중에요. 실질적 심사한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기억하세요. 이제 직권 등록주의다. 자,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구 역할이다? 국장이죠? 국가 역할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5가지 나왔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이제 법률의 기본 이념 그리고요 5가지 나왔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요. 이제 지적의 5대 이념 그럽니다. 그래서 앞 글자 묶어서 또 지지실직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국형공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실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표현이 좀 다른 게 뭔가 하면요. 책에 따라서는요. 5개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또는 앞에 나온 3개 있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해요. 지적의 3대 이념이라 표현합니다. 그 순서로 좀 묶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서 국형공 실직 5개. 묶어서 뭐다? 지적의 5대 이념 이렇게. 그래서 용어 뜻은 다 알고 있죠? 여기도 이제 용어 뜻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1교시 수업 내용은 이렇게 출제비 높은 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지적과 파트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이제 용어 뜻만 이제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어서 10페이지. 그 10페이지 가시면 5번에 지적과 등기 비교라는 박스 있죠. 그 박스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5번에 2번 지적과 등기의 이동 박스. 그 박스는 별표 3개 딱 치고 그건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한 후에 그 후에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있는 박스. 요건 2번 따라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 하면 이제 용어정이 나와 있죠? 용어정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